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K공철학 10강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9강까지는 인문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기술에 대한 얘기, 본격적인 얘기를 좀 오늘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 쓰레기 재활용 측면에서 오늘 1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스토리텔링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많이 하시죠? 모든 얘기를 공부 지금 하는데 왜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게 지금 모든 60강의 핵심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오늘 얘기는 뭐냐면 쓰레기 요 부분에 지금 현재 얘기하는데 뭐냐면 개념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 개념 왜 해야 되죠? 나름대로 쉽고 간단하게 상대방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에너지 얘기를 좀 전체적으로 제가 많이 할 거고요. 이제 여기에 그 다음에 혁신에 대한 얘기 오늘 조금 할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혁신과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우리가 60강이 왜 했냐면요. 공부해서 혁신하자. 뭘로요? 돈 버는 재미, 유항산, 깨어있는 삶, 유항심. 그래서 99% 자발적 행동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세스 생태계를 만들자 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돈 계좌 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여기에 지금 이제 혁신 부분이 여기 오늘 일단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한 부분이 우리 기술 중에서 오늘 기술에 대한 얘기 조금 말씀드릴 텐데 에너지 문제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 혁명이 된 부분이 데이터로 시작됐다. 그래서 기술 얘기는 요만큼밖에 안 됐지만은 우리가 아이스버그 보게 되면 그 속에 90%가 있다고 그러죠. 그 부분이 기술 얘기가 굉장히 속에 숨어져 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쓰레기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쓰레기는 이름이지 본질 그 자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따 얘기에 우리 항상 본근한 얘기, 본질, 본도, 한계 이런 얘기를 본질이 아닌데 인간이 통을 위해서 구분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 세상 모든 것은 인, 과 연, 조건에 의해서 생깁니다. 사람, 자기 인과 본인의 노력과 주변의 도움, 또 옥토, 땅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인연 덩어리다. 그래서 제가 박수 이렇게 딱 친 부분이 사라지잖아요. 사람도 삶과 죽음이 그런 거하고 똑같다. 제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 광명의 빛, 영 에너지의 문제를 종교 지역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르게 구분해서 표현한다. 그 표현하는 얘기를 하나님, 부처님, 알라 이런 여러 가지 영 에너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인간이 자기 필요, 이기주의적인 관점 입장에서 좋아하는 애용품과 이 부분을 쓰레기로 이름을 짓고 구별합니다. 그래서 음식은 우리들이 지주무르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요. 먹을 걸 야채를 갖다 지주무르고서 우리 섞는 것처럼. 근데 똥 오줌은 절대 지주무르지를 않는다. 이 부분을 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쓰레기가 이제는 재활용되는 나름대로 왔다. 이게 처음에는 이 부분을 못했었을 적에는 그냥 쓰레기로 봤는데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재활용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오늘 석탄과 석유, 전기, ESG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1차 산업혁명이 IR이라고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석탄의 재활용 사례에 대한 부분이 IGC 부분에 석탄 활용 1조 4천억 들여가지고 이 부분을 한국에서 했거든요. 이 부분이 2차 산업혁명의 석유 에너지가 정제 공정을 통해서 맨 처음에 석유가 나왔을 때는 그냥 불만 태웠거든요. 이 부분이 정제 공정을 통해서 50%가 반카시유가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이 재활용을 하는 사례가 이제는 우리가 되더라. 3차 산업혁명은요. 석탄, 석유, 원자력 이런 전기 부분이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이 중앙 집중화로 해서 전부 발전소에서 가정으로 전기가 중앙으로 해서 보냈는데 이제 이 부분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분산 에너지 부분 쪽으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가는 부분이 예상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제는 단순하게 발전 뿐만 아니고 플랫폼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에는 빛뿐만 아니고 풍력, 수력, 뭐 여러 가지 조력,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태양처럼 안정적이고 스테이블하고 억세서블, 접근 가능하고 충분한 에너지 부분은 사실은 빛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의 에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이 디지로그 관점, 디지털라이즈하는 에너지 부분에 어, 디지로그 관점 입장에서의 이 부분이 앞으로 돼야 될 거다. 왜 이 부분이 충분하냐면요. 인류의 에너지 수량이 2009년도에 16테라와트예요. 어, 테라와트. 그냥 와트의 테라가 되면 12개 공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1조가 되더라고요. 테라 붙이면 1조, 공이 12개 붙으니까 예, 조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어가 되면 우리 킬로와트 아워는 쓰잖아요. 아워에서 이어로 되게 되면요. 8,760일, 8,760 시간이 되는 게 Y예요. 그래서 16 테라와트 이어라는 얘기는 16, 8760 와트 아워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 잘 우리 상상이 안 되죠. 요거밖에 안 써요. 근데 우리가 넷제로 시대를 2050년도에 28 테라와트 이어라고 하는데 지구에 오는 태양 솔라 에너지가 23,000 테라와트 이어입니다. 0.1%가 우리들이 앞으로 2050년도에 할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듣고 우리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산업혁명 관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과학기술에 대한 부분이 이 되려고 해서 혁신이 일어나려고 그러면요. 혁신 분위기가 에서 있어야 되고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더라. 근데 우리 인류가 에너지가 있었던 부분이요. 햇빛이 맨 처음에 에너지였어요. 추우니까 저 옷도 별로 없었던데 태양빛 와서 태양빛 보면서 그 사람이 살았고요. 그 다음에 불을 발견하면서 그 다음에 나무를 우리가 불이 붙은 걸 갖다 불 붙이는 방법을 하면서 그 다음에 석탄 땅 속에 있던 나무가 있던 석탄이 그 다음에 또 땅 속에 있던 나무가 석유로 이런 부분이 모여지면서 전기를 만들었고 원자력으로 해서 신재생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과학기술의 이 혁신의 에너지의 역사더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1차 산업부터 제가 1차 산업혁명의 이 부분의 에너지 부분이 석탄이었는데 이 부분의 혁신이 문화 소사이어티 이 부분의 혁신 주도 모임이 한 60년 이상 지속이 됐더라고요. 2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되냐면 나름대로 청교동 정신, 뉴 프론티어 정신이 기본으로 미국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석탄이 효율이 좀 낮거든요. 그런데 석유가 발전이 됐어요. 발견이 됐어요. 그 펜실베니아 부분에서. 그러면서 효율이 좋으니까 하는데 그러면서 또 전기가 이제 나오면 이때 에너지가 이렇게 됐죠. 근데 3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석탄과 석유와 원자력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기술이 실리콘밸리의 혁신으로 이런 부분이 붙어서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제가 예상하기는 우리 기술독립군의 테크놀로지 오케스트라 블레방 소사이어티의 혁신. 지금 저는 이 아침에 이 하는 부분이 혁신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에너지하고 어떻게 붙어야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특히 태양광하고 붙어야 된다. 그래서 그 태양광 중에서 이 부분을 단순한 발전이 아니고 아까 디지털라이즈드 에너지, 디지털한 관점 입장에서 앞으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IGCC 이름이 뭐냐면요.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입니다. 이게 달에가 1조 4천억 들여가지고 한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태안 화력에서 30만 킬로와트를 현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태안에서 석탄을 가지고서는 이 부분을 고압 가스를 갖다가 이 부분을 만들어가 이쉘 기술을 라이선스로 가져와 가지고 복합 발전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석탄을 가지고는 가스화를 만드는 부분에 이 기술이 벌써 나와 있더라. 예전에
지금 우리 석탄 나오니까 전부 CO2 나온다고 석탄은 쓰지 맙시다. 지금 우리 얘기하는데 틀렸다. 석탄도 진짜로 잘 쓰면 어마무시하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 지금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석탄이 나쁘다라는 우리의 어떤 한계 부분을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 IGC 개념이 합성가스가 나옵니다. 이걸 고압으로 석탄을 넣게 되면 이 씬가스라고, 신세틱 가스라고 그럽니다. 합성 가스를 여기서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가스가 뭐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발전소부터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더라. 자, 그다음에 이제 2차 산업에 석유가 나왔었을 때 석유를 맨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증류탑에다 이렇게 넣게 되면요. 온도에 따라 가지고 제일 가벼운 LPG부터 휘발유부터 나프타부터 등유, 경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방카시오가요, 50% 나와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연료로 그냥 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그 방카시의 부분은 그 분자가 굉장히 엉켜져 있는 거거든요. 그 엉켜진 부분을 백금이라는 촉매로 그걸 전부 깨다 보니까 다시 이 부분이 그 HOU 공정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이 다시 휘발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LPG, 나프타, 등유, 경유 같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2023년도에 한국은 원유를 1128억 불어치 수입을 했어요. 근데 한국이 원유 수출국입니다. 수출국입니다. 얼마예요? 499억 불 2023년도에 수출했어요. 뭘로 했어요? 이런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서 석유를 저부가가치를 고부가가치로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쓰고도 이만큼 하게 되니까 실제적으로는 600억 불밖에 원유를 우리들이 본시를 안 보는 이런 개념이죠. 이런 부분에서 더한 석유협회 정제공장에 들어가면 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ESG 기한 기술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용 폐기물의 가스화 부분 우리 최관영 박사님께서 이걸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예, 안녕하세요. 최관영입니다. 지금 제 카메라가 좀 이상이 있어서 그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요. 요거는 현재 미국에서 그 시카고라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작해서 시카고에서 나오는 그 일일 폐기물이 각종 그 산업 폐기물, 기타 그 섬유 폐기물, 또 건축 폐기물 포함해서 하루에 약 3천 톤이 나오는데 3천 톤 중에서 이제 시범 사업으로 미국은 아시다시피 지금 아리백 때문에 2030년까지 50%를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서 시카고부터 시작을 했는데 3,000톤 중에서 100톤부터 우선 100톤들을 어떤 고형 폐기물들을 투입해서 이 파일로시스라는 열분의 공정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아웃풋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린 수소, 맨 오른쪽 위에 있죠. 그린 수소를 만들어내고 그 밑에 이 메탄올, 메탄올을 만들어내고요. 세 번째, 그 왼쪽에 있는 미네랄 울, 건축 자재로 재활용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폐기물을 이용해서 그린 수소와 이 메탄올과 미네랄 울을 만드는 공정을 개발했는데 이 원천 기술은 한국 기술입니다. 우리 그 고등기술원에서 개발된 기술인데 요거를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이 상업화해서 기술은 한국에서 되고 EPCM 전체적인 사업은 미국에 있는 회사가 이제 주관을 해서 시카고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전역과 호주, 사우디 등으로 이제 확산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커질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오늘 얘기하는 부분에 폐기물, 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석탄이라든가 우리가 고형 폐기물이 이렇게 활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앞으로 가장 미국도 죽죠. 이 넷제로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ESG 경영개선 폐기물 재활용이라든가 장치를 확장성이 굉장히 매우 좋고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매립이 불필요하죠.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최관영 박사님이 지금 주도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 여러분 저 최관영 박사님하고 같이 이 부분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요런 기술이 또 있죠. 소프트 셀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소프트 PV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어, 태양광 패널이 지금 굉장히 많죠. 근데 태양광뿐만이 아니고
인공 조명에서도 빛을 에너지로 만들 수가 있다. 이건 사고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 지금 태양광 패널만 가지고 얘기를 해왔잖아요. 또 그분이 하루에 3시간 반밖에 우리가 발전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를 전부 ESS에 저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산하를 전부 태양광 패널로 전부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죠. 그래서 일부 혹자는 태양광 패널을 불구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나온 게 오래전서부터 이 부분을 준비해서 지금 현재 미국서 4조 부분 어, 평가를 받아서 1조 정도가 지금 들어와 가지고 한국에서 양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외에 인공 조명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얘기가 그리고 이게 지름이 1.1mm입니다. 요 지름. 요 1.1mm는 여기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부분이 무형으로 생겼으니까 모든 물질을 직각으로 해서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3시간 반이 아니고 2배 이상의 빛을 활용할 수가 있고 태양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뭘로 지금 생각해요? 오늘 핵심이 요 얘기입니다. 요 부분은 우리가 소프트 PB에서 우리들이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었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서는 애플리케이션 인텔리전스 또 나름대로의 AI를 한번 해보자. 여기에 단순하게 발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센서를 붙이고 마이크로 배터리 ESS를 붙이고 통신 칩을 붙이고 램 칩을 붙이고 요 위가 전부 다 PCB 판 위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양한 더 전자기로 회로가 투명된 PCB 부분을 해가지고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조명이 써도 되고 나름대로 전략 손실이 최소화되고 센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다. 지금 뭐 챗GPT 아무리 뭐라고 해도 데이터가 없으면 땡이잖아요. 그죠?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고 통신 칩을 통한 실시간 데이터를 외부와 공유할 수 있고 배터리를 통한 24시간 작동을 할 수 있고 IoT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그 IoT에 이 배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1.5V 건전지를 항상 넣든지 아니면 220V 전기를 꼭 집어넣어야지만 IoT가 우리가 작동이 되던 부분이 이제는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술 독립군이 앞으로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애플리케이션 인텔리전스 이 분야입니다. 자기 기술 부분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했다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 기술 독립군이 있는 분 우리 이 개발하신 분을 통해 가지고 전부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합쳐진 디지로그의 세상으로 이 부분을 좀 끌고 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요, 전 세계에 해야 되는 방향이 조립 공장은 전부 다 전 세계다 만들어야 돼요. 발전소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 나라의 부품을 이건 반도체가 있는 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한국서 반도체를 전부 다 부품으로 이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조립 공장으로 보낸다 그러면은 지구가 굉장히 발전소 없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의 요 장표가 앞으로에 대한 우리 돈 버는 일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핵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쓰레기의 본질이 뭐냐면요. 아까 본질과 이름이 달랐다고 그랬죠? 이름이 아까 재활용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도움을 주는 고마운 존재예요.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뭐가 되냐면요. 고마워해야 돼. 부모님한테 우리 고마워하잖아요. 그게 효도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준이 삶이 고마워해야 한다. 내가 혼자 했다 하는 게 아니고 주위 도움 덕분에 우리 됐습니다. 공기 덕분에 살고 물 마신 덕분에 3일 우리가 살고 음식을 먹는 고마움 덕분에 농부 덕분에 이 근로자 덕분에 주위 도움 덕분에 우리가 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쓰레기의 본질이 뭐냐면요. 사용하고서는 버렸지만 재활용되도록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자기만의 역할이 있는 생명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합니다.
이제 생명체에 대한 얘기를 야, 그 왜 저 살아 움직이지도 않는데 뭐 그게 생명체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시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가 공부를 왜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늘로 더 높게 올라가야 되고, 땅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주변으로 더 넓게 갈 수 있는 부분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요게 지금 파란 글씨로 만들어 놓은 부분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미래의 기운이라고 한 550페이지 나온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이 만들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을 끌어왔는데, 우주 만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의 핵심은 변화, 재행무상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재행무상, 변화한다. 항상 하지 않는다. 그 전자의 전기적 불안정성인 이동성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지금 전 우주 만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자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몸도 우주 전체가 원자인데 원자의 핵과 전자로 이루어지는 핵에서 전자가 전기적 불안정성이 있으니까 이게 이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체 분자를 만드는 전기화학적 결합을 하는데 재료는 화학물질이고 어, 물리와 화학을 이렇게도 구분합니다. 원자 이하의 상태를 연구하는 건 물리고 분자 이상 부분을 할 수 있는 거는 화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학물질에 대한 재료를 접착제로 해가지고서 하는 부분이 이게 전자 기력이고 이것이 끌어당김. 우리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끌어당김이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화학적 결합을 하는 네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공유결합, 이온결합, 수소결합, 금속결합 이렇게 네 가지 나옵니다. 이광현 교수가 그렇게 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놔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그렇게 활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유화합물, 무기화합물이더라. 아까 우리 석탄이라든가 우리 석유라든가 이런 부분 거의 다 유기화합물이거든요. 아까 도자기를 앞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건 무기화합물. 그래서 이게 전부 화합물이고 결국은 원자고 이 부분이 얘기가 되더라. 그래서 만물이 변화하는 생명체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걸 생명체로 좀 앞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좀 바꾸자. 그래서 야,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 깨는 재미, 돈만 이제는 돈 생명체를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돈이 흘러오게끔 만들고 돈이 다가오게끔 만들고 돈이 날라오게끔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만간 할 겁니다. 그리고 책상도 무생물이 아니고 생명체다. 왜? 원자고 그 부분이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뭔가 좀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동식물만 우리들이 생명체라고 그럴 것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만물을 생명체라는 관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요. 이 관점 이동이라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 만물의 본질은 똑같은 생명체다. 그래서 본질은 동일하지만 이름이 달라요. 왜? 왜 이름이 달라요?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잡초라고 우리들이 꽃을 얘기하지만 잡초라는 이 이름을 우리들이 모르니까 뭉뚱그려서 잡초라고 그러지만 다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존재가 식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름을 못 붙였으니까 잡초라고 우리들이 이기적인 인간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만물은 각자가 인연, 원인과 조건을 박수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따라서 올바른 역할과 책임이 부여된 생명체다. 그래서 이게 쓰레기라든가 우리가 재활용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결국은 같은 얘기로 간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죠. 과학과 영성이 이제 하는 시대가 왔다. 양자역학의 세관이라는 상호 연결성 인드라마 연기 세계관이 있는데 우리가 양자 얽힘이 재작년에 노벨상을 타면서 양자가 엄청난 잠재력이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은 영성 입장에서 보는 나 혹은 전체 이 부분은 무한한 전지전능한 이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양자역학에서 전자 부분의 관찰자의 효과는 선택이 현실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확신될 때 요 신, 제가 얘기 드렸죠? 믿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마음이 바뀌고, 그러면 기운, 에너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움직이면서 생활이 바뀐다. 또 상호 연결성도 양자역학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혼자가 아니고 분리 전체다. 나 아닌 것이 뭐 나더라. 그래서 이제는 양자 물리학 관점 입장에서 이제는 우리가 영성을 실현할 수 있는 영성 혁명의 혁명적 시각이 이제 필요할 때가 됐다. 저는 이제
우리 과학혁명이 일어난 부분이 결국은 지동설을 증명하는 갈릴레이부터 있지만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영성혁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거를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인식에 대한 시점이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코넬대 김은하 교수가 우리 세바시 새로 15분에 나와서 얘기한 부분이 전자사회의 헌법 제1조는 양자역학이다. 이게 가슴 뛰는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자기는 미쳐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헌법 제1조가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는 못 바꿉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선 왕조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헌법 제1조는 기본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전자력은 양자역학이라는 부분을 우리들이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지만 요 마음을 제가 대승기신론에서 이렇게 딱 한번 찾아보니까 최상용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최상용. 근데 이 부분이 다 통하더라. 쓰레기 오늘 할 얘기도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체라는 얘기는 변치 않는 본질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 원자고 쓰레기 원자죠. 그다음에 양자역학이 적용되면서 양자의 잠재력과 관찰자역과 상하 연결성이 있더라. 근데 이것이 갖추고 있는 원리 속성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이 부분이 전지전능하고 우리 영적인 입장에서 그렇고 관찰자 효과에서 선택이 현실화되고 상호 연결에 의해서 전체가 개체로 바뀌는 부분하고 서로들 매칭되더라. 그래서 이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될지라도 시절 인연에 따라서는 쓰여지는 용도가 달라져서 재활용될 수 있는 생명체들. 그래서 인간이 필요시에는 애용합니다. 적용하고 활용하고 애용하고 하지만은 불필요할 때는 폐기하죠. 그걸 이름하여 쓰레기인데 이 부분이 설명을 들어보면 예전에 보자기의 본질이 뭐냐? 그럼 컵이라고 전부 얘기했어요. 아니죠, 이제는 원자죠. 이제는 과학이 나와서 이 부분이 증명되면서 이제 원자라는 부분으로 전보되고 그분이 양자역학이 적용이 옛날에 도자기를 무생물로 봤습니다. 이 부분을. 근데 이제는 이 부분을 전자가 이동하고 끌어당기고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생명체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사고를 한번 확장시켜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 고려 청자, 우리는 조선 이조백자 이런 걸 전부 예술품으로 봤었는데 용도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특병으로도 얼마든지 이 부분이 우리가 용도가 바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관점 이동에 대한 얘기가 이제는 우리들이 해야 될 얘기다. 관점 이동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인식을 한번 바꾼다. 우리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인식을 바꾼 것처럼 인식을 바꾸는 문제를 우리 웨비나에서 우리가 한번 60강 동안에 한번 바꿔봅시다 하는 게 제가 소리 높여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제가 본질, 우리 질문 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질문이라는 게 본질과 의문에 대한 얘기.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 오늘 코멘트, 그다음에 잘 모르시겠는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세밭이 어떻게 검색하면 나와요? 해밭이 들어가서요. 코넬대 김은하 교수, 김은하 치고요. 헌법 제1조 치면 나옵니다. 아, 코넬대 김은하 교수. 코넬대 김은하 전자사회 헌법 제1조 이렇게 치면요. 바로 나와요. 제가 6시 공철학 이번 주에 한번 제가 공개해 드렸어요. 보시면 돼요. 그 여자분은요, 코넬대 교수님인데요. 가슴이 뛴대요. 이 양자역학이. 근데 그분은 양자역학을 하면서 가슴이 뛰는데 저는 영성 혁명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고민하면서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두표, 우리 방금 예, 이동규 그, 박사님. 예, 저 오병훈입니다. 예, 예. 그, 방금 영성이라는 표현들을 써주셨잖아요. 어떤 거요? 영성. 예, 방금 영성이라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영혼 육의 영. 예. 네. 그 영성을 다시 한번 디파인을 한번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영성이요.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할 얘기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꺼내 놓습니다. 영성 혹은 신성 다 표현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영성이라는 얘기를 비올영자에다가 무당무자가 합쳐서 이게 제사장, 옛날에 신정일치가 됐을 때는 이 부분이 제사장이 최고 우두머리였었잖아요. 근데 비가 안 와요. 농업혁명이 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신령스럽도다. 영험하도다가 백성들 입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영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영성, 신성, 하느님, 뭐 알라, 뭐 다 이런 표현을 각자의 민족과 취향과 그런 종교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부분이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자연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빛이고 뭐 우주고 이런 표현을 그냥 영성이라는 부분으로 제가 표현을 한번 했었죠. 됐는가요? 어, 그, 그러니까 영성, 혼, 육을 저희가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면서, 어, 그, 사실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그 영성을 어떻게 피부로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직도 사실은 좀, 그몇 프로 부족한 느낌을 늘 받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 정 회장님의 그 시선으로 다시 한번 저번에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더 좀, 가까이 느끼고 싶어서 질문을 하나 드렸었고요. 저기,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 좀 나누고 싶었던 게, 그 쓰레기는 고마운 것. 스스로 결론을 맺어가시는 방향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이제 쓰레기는 다른 식으로 한번 접근해서 표현을 해보면 제자리에 있지 않는 것. 예컨대 화단에 그 보리가 심겨져 있으면 그건 보리가 아니라 그 귀한 보리가 아니라 이게 쓰레기고 쓸모없는 것이 되는데 쓰레기는 쓸모없는 것하고도 같은 쓸모를 다한 것. 그래서 쓸모없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제자리를 찾고 있지 않는 것은 쓰레기가 된다. 그래서 저희가 자기의 역할과 자기에 맞는 일들을 찾아가는 것, 이게 그렇게 쓰레기가 되지 않는 것이기도 해서 너무 중요하다.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또 이제 있습니다만, 우선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점유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분들 얘기 듣고 또 시간 나오면 하겠습니다. 예, 정리정돈 얘기 전번에 한번 표현 드렸었죠. 네.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걸 나누는 거는 정리, 필요한 거를 제자리에 두는 거는 정돈 이렇게 말씀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한테는 쓰레기일지 모르지만 남한테는 그게 재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나한테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일지 모르지만 남한테는 굉장히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관점이 아닌 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 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그 부분은 하나의 생명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 입장에서 오늘 드렸으니까 얼마든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영의 느낌을 받는, 그게 영감이거든요. 영의 느낌을 받는 거. 어, 그래서 그 지난주에 얘기 영감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잘 받지를 못해요. 이거를 내려놓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뭘로 해야 되냐면 명상을 통해서 많이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된다. 즉 뭐냐면 배경자에 대한 얘기. 우리 영화관에 가면은 스크린이 분명히 있는데 그 안에서 그 온갖 웃고 울리는 그 컨텐츠, 영화, 필름이 돌아가는 그 부분에 우리는 웃고 울고 거기 성질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배경자, 그 스크린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또 그런 입장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 영의 감정을 느낀다. 그래서 제가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이제는 나는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로 바뀌어야 될 시점이 왔다. 왜? 과학혁명이 있었던 그때 시대는 머리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우리들이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 움직일 동자에서 움직임, 마음에 반응하는 거. 아, 하고서는 그냥 그 숨이 토해져 나오는. 그러고 감격하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가슴이 메이면. 이럴 정도의 느낄 수 있는 부분에 우리들이 점점 공부해보자 하는 게 지금 제가 60강을 나가는 부분의 우리 얘기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느끼려고 굉장히 저도 많이 노력을 합니다. 예. 자, 우리 또 다른 분 코멘트 해주시면 우리 이두표 대표님 전번에 제가 예. 질문을 예, 저 오늘 그 핵심 주제가 쓰레기, 그다음에 혁신 쪽 말씀하셔서, 예. 지금 제가 이제 채팅방에 어저께 그 프로젝트 심포지엄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하나 공유를 했고요, 여러분하고. 그 SMR이 뭐냐면 이제 소형 원자료 쪽인데, 오늘 좀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이제 석탄을 말씀하셨고, 결국은 이제 밸류 측면과 환경 측면에서 석탄도 이렇게 유용하게 잘 사용될 수 있다를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는 SMR이라 소형 원전 쪽이 앞으로 또 대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원자력 부분도 예전에는 경쟁력이 없었는데, 그래서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또 경쟁력이 있어서 원자력이 또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가 그 몇 년 사이에 전기료가 7배 올랐다고 그래요. 그냥 풍력을 했는데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그래서 그 결국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기술 이런 부분도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쓰레기와 혁신 쪽 말씀하셔가지고 저 원자력 쪽이 생각이 나서 이제 자료를 공유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좀 지난 일이지만 저번 시간에 뭐 버리라 그랬잖아요. 회장님께서 예. 집을 대청소해가지고 그 앞베란다, 뒷베란다의 쓰레기를 거의 한 50% 이상 다 버렸습니다. 실제로 실행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 SMR에 대해서 잠깐 좀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요. SMR이 또 이제 세상을 바꾼데 그 대만의 TMSC인가 뭐죠? 대만의 그 반도체 TSMC요? TSMC 예. 반도체 TSMC처럼 한국이 SMR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을 전부 가지고 있어 돈 벌리는 것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SMR을 전부 다 해서 만들어서 설계는 있더라도 그거를 한 제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 다음 단계의 그 SMR이 이런 부분 쪽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료 공유했습니다. 어저께 이게 최우수 원고로 꼽힌 거고요. 예, 어저께 직접 발표 들었는데 음, 자료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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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자, 또 다른 분, 예, 제가 그 SMR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예. 그 SMR이 그 장점이 많은데 단점 중에 하나가 그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을 비교적 쉽게 다른 방법보다도 더 많이 그 채취해낼 수가 있어서 이게 자칫 핵무기 확산에 원동력을 제공하는 거 아니냐라는 염려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분은 그런 부분은 실제 그 세미나라든지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안 하셨습니다. 민감하기 네.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발전의 경쟁력 쪽으로만 주로 발표를 하셨고요. 네. 핵무기까지 이런 이슈가 돼버리면 SMR의 음, 그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쪽 핵무기 쪽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음, 네. 거기에 음. 대해서는 저도 노코멘트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차석근 대표님, 차석근 대표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오늘
발표 코멘트 해주시면 좋겠어요. 글쎄요, 대경정 이런 얘기하고, 그, 우리가 얘기하던 리사이클링 얘기가, 에너지 얘기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갭이 좀 많이 있어서, 조금 말씀이 잘 들리는데요, 저는. 말씀이 저도, 네요. 나중에 그냥 저걸로 할게요. 여기 설명해 주질 않아서. 예, 예. 자, 최관영 박사님. 예. 예, 오늘 아까 이제 지금 장표에 띄우신 그 고용 폐기물 자원화 사업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현재 좀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 특히 아리백에 대해서 조금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미국 중심으로 물론 이번에 트럼프가 되냐 안 되냐 때문에 일부 변수는 있겠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2030년까지 아리백을 50% 이상 적용해야 된다는 게 지금 정해져 있고, 또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도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SMR은 잘 모르겠지만 특히 미국은 심지어는 부동산 개발 업체들도 그냥 부동산만 이렇게 시공하는 게 아니라 이 아리백을 우선적으로 감안해서 어,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것들을 의무적으로 지금 아파트 지을 때부터 또는 빌라 단지 건설할 때부터 적용하는 걸로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기술들이 미국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일본 기술을 쓰기는 비싸고, 또 중국은 지금 분쟁 때문에 중국이 배터리라든가 수용하지 못하고 기술 소스로서 한국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좀 이런 신기술 또는 신재생 에너지 또 배출권 사업에 관계된 이런 좋은 기술이 있으면은 앞으로 글로벌 시장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글로벌로 에너지 문제 나가려면 우리 최관영 박사님하고를 통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김광석 박사님. 네, 오늘 강좌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에는 이제 세상에는 여러 분야가 많은데, 지금 오늘 강좌는 주로 이제 쓰레기 재활용 분야도 큰 분야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각자 가진 역량이나 분야는 다르지만 같이 응용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기술 독립군에서 이렇게 같이 활동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준호 박사님 마지막으로 한번 코멘트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우선 이렇게 또 정 회장님이 또 이런 강좌를 통해서 쓰레기라는 화두를 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 있는데, 아까 제가 생각할 때 우선 생각의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고요. 저는 영적 본능이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영적의 어떤 본능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고유한 거거든요. 저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창조 단계에서부터 인간에게만 넣어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적 본능이라는 게 아까 영성하고도 비슷하지 나오지만은, 과연 그런 것들이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즉, 인간만이 느끼는 본성이고요. 이런 것들은 동물에게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신을 그리워하는 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종교가 나온 거고, 또 그 종교를 결론적으로 인간이 추구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과 동물과 식물에게는 고유한 권한을 하늘에서 줬다고 생각하고, 사람에게는 공존 공영을 줬고, 동물에게는 약육강식을 줬고, 식물에게는 생존 경쟁이라는 고유한 권한을 줬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 백을 다 줬고, 동물에게는 홍과 백만 줬고, 식물에게는 영과 백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 잘 의미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그런 큰 어떤 영적의 어떤 부분이 저는 이해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지금 보면은 이제 최근에
문명사점은 뭐냐, 뭐, 한 1만 년 역사를 보는 거죠. 큰 역사보다는. 인간이 살아간 역사를 봤을 때, 그 역자가 결론적으로 뭐냐면, 벼가 먹는 시기, 그거를 1만 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인간이 쌀을 먹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원시 시대에는 저희들이 자원을 갖고 했고, 그 다음에 농경 시대에는 농지를 갖고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산업 시대에는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자본주의가 결론적으로 성공이 됐지만, 이 자본주의의 지금 병폐인, 어, 성공은 했지만, 어떤 부익부하고 빈익빈, 그 다음에 양극화란 거를 통해서 지금 앞으로 이 다음 넥스트 세대는 뭔가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세계, 뭐 일부는 어떤 사람들은 뭐 기창주의, 뭐 중산주의 여러 가지 있지만은 과연 그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 정의된 사회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제가 이제 화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우리 정 회장님 코멘트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아이고, 뭐, 하시는 부분 한번 차분하게 다시 한번 정리 한번, 장표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자, 우리, 김재우 총장님, 손 드셨는데. 이진호 박사님 특강 좀 한번 마련해야겠어요. 되게 재밌고요. 그 학습은 양도 중요하지만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세렌디피라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우연히 아주 발견하는 거죠. 근데 제가 수년 전에 갑자기 TV에서 아주 놀라운 걸 보고 좀 흥분하고 설레인 적이 있어요. 행복의 윗단계가 설레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핵융합이에요. 대한민국의 핵융합 기술이 세계적이라는 거죠. K스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핵에 대한 얘기의 최종점인 핵융합의 세상에서 좀 국뽕적인 얘기지만 대한민국이 청정에너지로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요. 아까 회장님이 얘기한 대로 진짜 정리정돈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뭐 갑론을박이 있고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편견을 가지면 안 되지만 6천 년의 지구 역사, 46억 년의 지구 역사 다툼이 많잖아요. 뭐 그거 볼 시간이 없잖아요. 사실은 인생이. 그래도 조금 관심 있게 보니까 창조론은 창조론대로, 진화론은 진화론대로 어떤 내용에 전혀 뭐 신학적이지만도 않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거기에서 정리정돈, 정체성을 찾는 거 첫째가 우리 이르표 박사님이 실천한 버림인 것 같아요. 좀 더 좋게 얘기하면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정리정돈에 대한 설명은 그냥 다르게 아는 거예요. 0.9%라고 제가 그랬죠. 근데 99%가 실천이거든요. 이득표 대표님은 바로 실천을 하잖아요. 50% 이상 보냈다고 그러는데요. 그거 가슴 설레는, 딱 잡았을 때 가슴 설레는 것만 남겨두고선 다 버려야 돼요. 자기 지식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자기 업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사건도 그렇고요. 이 모든 부분이 사람도 그래요. 그 부분에 안 그러면 이게 전부 거기에 휘말리게 되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 정신이 논아져요. 분산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돋보기 가지고 태양을 해가지고 불나게끔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초점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리정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돋보기의 초점 같은 부분 쪽에 one thing 우리가 하나로 모으는 부분 쪽에 우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하실 분 있으신가요? 자,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